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시 37분 27초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5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종목 이야기 해볼 예정입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에서 종목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들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고요. 남겨주실 때는 종목명, 가격 그리고 비중, 매수 비중을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또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연결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매수 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피 변동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대까지 강보합권이었는데 현재는 어떨까요? 자, 현재 포인트 역시나 강보합권입니다. 2365.52포인트의 거래가 되고요. 전 시간대보다 0.6포인트 정도 정말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0.03% 상승 국면인데 일중으로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중으로 보시면 위아래로 요란하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잘 보시면 2364부터 2369입니다. 5포인트도 진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변동사항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개별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오늘 수요일장인데요. 수급주체 체크해 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외국인은 여전히 팔고요. 개인도 여전히 팝니다. 그리고 기관이 지수 방어합니다. 1,055억 원 정도 기관이 샀는데 투신과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655.07포인트입니다. 상승폭 조금 더 줄었습니다. 5거래일째 상승이긴 한데 상승폭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코스닥 지수고요. 이제 상승폭으로 보자면 코스피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일중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오늘 고가가 657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저점이 현재 부근입니다. 저점도 하락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강보합권까지 내려왔다. 전강 후약 장세로 오히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코스닥 지수가 일주일 만에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체크가 되는데 일중으로 보셨으니까 수급 주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외국인이 결국엔 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매수 물량이 있었는데 매수 물량이 조금씩 줄어들었고요. 현재 시각에는 외국인은 4억 원 매도로 집계가 됩니다. 기관도 143억 원. 기관 외국인 양 주체가 모두 매도를 하는 가운데 개인만이 226억 원 순매수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원달러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22원 20전입니다. 어제 1125원대까지 1126원대까지 올라갔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4원 20전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달러는 요즘에 굉장히 국외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 흐르고 있네요. 전기차 관련주 카카오, LG전자, 현대차, 롯데쇼핑 흐르는데 전기차 관련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 다시금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LG화학이나 코스모신소재, KC, 크로바바 하이텍 이런 종목들 쭉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도 오늘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크로바 하이텍은 지금 상한가 진입해 있는 상태인데 보시다시피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에 전기차 관련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발 이슈가 나온 건데요.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생각보다 빠르게 오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 또 경신을 하는 모습입니다. 거래소 시장으로 이전한 뒤에 좋은 흐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장중에 12만 5천 원대까지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카카오뱅크 돌풍의 신고가라고 나오는데 카카오뱅크 실적 그리고 금융 부분의 가치 개선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지금 새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의 목표 주가도 점점 컨센서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의 돌풍 어디까지 이어질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LG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엔 전기차 이슈도 여전히 있는데요. 오스트리아 자동차 부품 업체인 GKW 인수전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오늘 공시로 나왔고요. 그 소식에 유례없는 상승입니다. 9%의 급등이 지금 LG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조 원대의 GKW 매각 관련 본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공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선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전해드렸고요. 여전히 약세를 보이는 이유, 국내 파업 가결 소식이나 여러 가지 노사 간의 갈등 소식도 있었지만 중국 공장 현지에서 가동 중단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 중순부터 현지 합작법인 베이징 현대 5개 공장 가운데 1공장부터 4공장까지의 가동이 현재 중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대금 지급이 지금 연기가 되면서 가동이 중단돼 있는데 빠른 시일에 정상화시키겠다고 했으니 이 부분 좀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은 지주사 전환 이슈가 어제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강하게 눌리는데요. 25만 9천 원대까지 현재 내려오면서 4% 이상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영업 정상화가 쉽지 않다라는 분석이고요. 중국인 관광객 감소 그리고 사드 여파로 국내 백화점 실적 부진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위는 넷마블 게임즈고요. 넥센, 썬텍, S마크, 우진 올라와 있습니다. 넷마블 게임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게임즈는 본격 신작 발표에 돌입한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하루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라 M이라는 MMORPG가 지금 나온다는 얘기인데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에 사실 리니지 레볼루션 2 일본에서 흥행 뭐 이런 얘기로 하루에 일매출 1등 뭐 이런 얘기로 지금 이슈가 되면서 그동안 급등이 나오다가 3거래일 정도 지금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3거래일, 4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오는 상황. 향후에 이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얼마나 갈지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넥센입니다. 계열사 합병 소식이 나왔고요. 오늘 장중에 10,000원을 1,950원까지 올라가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현재는 모두 다 지금 하락을 하면서 상승폭 다 내준 상황입니다. 넥센 우선주 역시 오늘 급등은 7,440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0.7%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합병 이슈로 급등 급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존속회사인 넥센과 소멸회사 넥센 LNC 합병 비율이 1대 8.87936666이고 합병 기일은 11월 1일로 나오고요. 지배구조 개선 및 효율성 증대를 꾀한다고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썬텍입니다. 썬텍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 지적 소식에 신저가 나오고 있습니다. 15% 급락이 나왔고요. 장중 저가는 이보다 더 빠지기도 했습니다. 전날 반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에 대해서 주요 종속회사인 도담시스템즈의 반기 재무제표 검증 지연으로 감사 의견이 미확정돼 반기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관리 종목으로 지정한다라고 거래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썬텍 오늘 주가 급락하는 모습 보입니다. 다음은 S마크입니다. 경영권 양도 소식이 나왔고요. 이에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장중에는 1,415원까지 치솟기도 했는데 현재는 5% 부근의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배주주인 UI 인터내셔널 이 부분이 100억 원의 경영권을 지비보스톤 창업에 투자에 양도했다고 개장 전에 공시하면서 장 초반에 급등이 나왔고요. 현재는 급등세가 좀 진정이 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작회사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 합작사 설립 이슈로 오늘 장중에 7,600원까지 올라왔다가 6,800원 저가 찍고 지금 다시금 상승 반전하는 모습인데 오늘 이런 이슈에 움직이는 종목들 거래 물량이 그동안 크지 않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급등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진 같은 경우에는 LPG 원격 검침 서비스 핵심인 검침기 생산과 판매를 맡아 10월부터 내년까지 연간 50만 대 규모로 생산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밝히면서 상승의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자, 2시 45분 25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인공지능에 버금가는 종목 분석의 달인 지문상.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오늘 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많은 종목들을 보다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이고요. 종목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증권 서준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지문상 대리부터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심텍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회사는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인터플렉스, BH 이러한 그 FPCB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은 그 애플의 OLED 쪽 특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리지드 타입을 채택이 됨에 따라서 이제 FPCB 업종들이 실제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심텍 같은 경우는 동일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은 플렉서블 PCB 쪽은 아니고 이제 SLP라고 해가지고 차세대 공정 PCB 단의 어떤 차세대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텍이랑 동종업종에 속해 있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HDI라고 해서 다른 이제 PCB 공정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부터 고객사들이 SLP 공정을 추구하는 업체들을 이제 PCB 단에서 많은 채용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경쟁사로 좀 말씀을 드리면 중소형 업체 같은 경우는 이수페타시스가 경쟁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력으로나 이제 수율 측면으로나 봤을 때 삼성전기랑 LG 이노텍이 그 다음 경쟁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캐파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탑픽은 삼성전기, 그리고 중소형주는 심텍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들어서 차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8월달 이후로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나와 있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한 이후부터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은 기간 조정의 구간에 놓여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단기 이평선인 5일 이평선 깨지지 않았고 20일 이평선 위에 놓여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우호적인 시각이 좀 유지될 전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는 제가 저번에 좀 말씀을 드렸던 가격대가 12,500원 정도 됐는데 이 정도 구간에서 좀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2만원, 손절가 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NHN 한국사이버결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다가 좀 조정 구간을 보이고 있어서 가격적인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모회사인 그 NHN이 페이코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리하게도 글로벌 대장주는 알리바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알리바바랑 알리페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구간이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NHN 모회사와 네이버 그리고 이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동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비용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마케팅은 모회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마케팅을 벗어난 수익 측면에서는 한국사이버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페이코 기반을 통해서 온오프라인 결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 단에서는 5% 정도 마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부터는 한 7, 8%까지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차트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텍이랑 좀 비슷한 모양을 그리고 있는데요. 7월 중순부터 이제 시세가 좀 나면서 지금 현재는 20일선 구간이 좀 꺾여 있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더라도 60일선을 꺾이지는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현재 이 구간은 21선까지는 좀 트라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단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18,570원 정도 때까지는 좀 슈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뭐 1, 2분기 실적 좋았고요. 3분기 실적 여전히 좀 기대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신규 관심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W게임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금 현재는 2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부터는 좀 너무 좀 재미없고 좀 지루한 그러한 그 기간 조정의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뭐 우려했었던 부분들은 다 전부 다 좀 떨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회계상의 이슈는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회성 비용 전부 다 충당이 됐고 정리를 하자면 매 분기마다 비용 측면에서 60억 내지 70억 정도가 비용으로 좀 빠져나간다라는 부분에서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부터가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계속 좀 제가 말씀을 반복적으로 좀 드리고는 있지만 자회사로 편입이 되는 더블다운 카지노의 연계 실적이 3분기부터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되는 구간.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중국 카지노 쪽 트래픽을 좀 계속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일단 중국은 안드로이드는 오픈 마켓이 없습니다. 정식 마켓이 없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는 못 본다 하더라도 iOS 그러니까 이제 애플 마켓 같은 경우는 현재 동사가 이제 런칭한 신규 게임인 테이크5 슬롯이 현재 아마 카지노 랭킹으로 한 15위 정도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뭐 경쟁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조금은 아니지만 미투온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포커류를 통해 가지고 중국에 진출했는데 여전히 상위권에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W게임즈 테이크5 슬롯이 런칭한 지 1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중국에서 지금 10위권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굉장히 주가의 움직임에도 좀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뭐 차트로 좀 말씀을 드리면 8월 달부터 지금 현재 기간 조정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61선 밑에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 현재는 좀 터지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은 정리를 하자면 3분기 시점은 좋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 있고 현재 구간은 기간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6만 원 밑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봐도 되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기 목표가 좀 8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뭐 1년으로 계속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11만 원 정도 장기 목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SM 가지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SM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추천을 드린 이후부터 주가 움직임이 뭐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남성 아이돌 그룹이 물량이 좀 부족하다. 이 표현이 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던 간에 엔터테인먼트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이제 아이돌 그룹이기 때문에 이제 SM 같은 경우가 8월 달 이후부터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를 마무리로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다 제대를 했습니다. 반면에 경쟁사들은 작년부터 YG는 뭐 소속 그 개인 아티스트들의 문제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군입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CN블루라던가 뭐 이런 남성 밴드 그룹들도 계속적으로 좀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 콘서트 매니지먼트사인 에이벡스사가 우회적으로 SM사 남성 그룹에 공격적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자회사 SMCNC가 SK 플래닛 광고 사업 부분을 그 지분 수합을 통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풀리로 평균적으로 1200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오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SM과 SK랑 어떤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연결지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SM, SMCNC, 아이리버 이렇게 세 가지로 연결을 지어서 봐야 되는데 어제 아이리버가 임시주총을 열렸죠. 대부분의 임원들은 SK 임원이 포진이 됐고 그리고 일부는 SM 임원이 포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신사업이 좀 펼쳐질지에 대한 부분은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모기업의 지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M 입장에서도 SM CNC 연결 실적까지 반영이 되게 되면 빠르면 올해 4분기부터는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중국 사드 얘기를 다들 하시는데 중국 사드는 사실 그 동사의 수익성이랑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구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드 개선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 심리는 굉장히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사드 때문에 빠졌었던 가격대인 지금 4만 원대까지는 저는 1년치 보고 간다면 충분히 올라올 그런 주식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4월 달에 전고점 돌파 못했고요.
그 7월 달에 전고점 트라이를 할 때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지금 전고점을 뚫느냐 안 뚫느냐 그런 기로점이 놓여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가능성이 높고,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은 턴어라운드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매수가는 27,000원 정도 저희가 저번 방송에 얘기를 해드렸지만 좀 눌림목 주셨을 때 좀 사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목표 주가는 일단은 35,000원 1차로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웅진에너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그 올해 인수한 하나큐셀, 하나케미칼이 2대 주주로 들어가면서 어떤 식으로든 웅진에너지의 사업 포트폴리오 안에 하나그룹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안정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 그리고 가면 갈수록 좀 기대되고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보면 아시겠지만 폴리실리콘 가격은 계속 빠지는데 웨이퍼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사는 사실은 모듈 쪽 위주로 좀 사업을 했었던 부분에서 가격이 계속 빠지니까 굉장히 작년부터 공격적으로 웨이퍼 부분은 많이 늘렸고, 지금 현재 제품 포트폴리오 비중은 7대3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올해 연간 영업이익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지금 밸류로 보게 되면 한 30배가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싸다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근데 회사가 정상화돼 가고 있는 단계에서 하나케미칼과의 어떠한 그 그룹의 이제 이슈로 인해서 저는 충분히 좀 좋아지는 모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웅진에너지까지 심텍부터 5종목 이야기 나눠보면서 전략들 들어봤고요. 매수 포착 타이밍 지금 잡혔다고 합니다. 동부증권 압구정금융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우 DHP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2시 58분 지나고 있고 장마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목 저희가 빠르게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DTNC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시험 인증 업체인데 국내 이제 유일하게 상장된 시험 인증 업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시험 인증 같은 경우가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민영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동사의 어떤 실적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 인증이 필요한 대부분의 모든 품목으로 시험 인증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여서 앞으로의 어떤 실적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는 충분한 그런 종목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 쪽에 배터리 시험 테스트 시설을 9월달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 또한 주가 상승에 또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져요. 어제는 좀 올라와가지고 지금 1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단기 이틀간 최근 며칠 동안 좀 올라와서 조정은 좀 기다려보면서 매수 포인트 잡아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가격대로는 한 1,800원 정도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고가격 정도는 무리 없게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0,0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가격보다 조금 하단에 있는 1,800원 정도 매수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부증권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다음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현 팀장의 종목 가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제 아스트 먼저 보겠습니다. 네. 아스트 현재 18,250원, 현재 마이너스 1.62%로 현재 조정 중인데 사실 차트의 모양이 그렇게 이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2분기에 어떤 이익적인 면에서 좀 만족해 나오면서 조금 우려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주가가 오를 것은 분명한데 다만 조정의 폭 자체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은 제가 이제 손절 가격을 18,000원으로 해놨는데 좀 더 아래로 좀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평선이 61선 부근에 있는데요. 17,700원 정도, 17,500원 정도까지 온다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하지만 이 구간대에서 가장 매물대가 많이 이제 몰려있는 구간이라서 반등이 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로는 역시 이제 항공산업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 그리고 아스트가
최근에만 뭐 결과를 보셔서 알겠지만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로부터 글로벌 대규모 수주를 계속 받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신뢰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년도 그 이후년도도 계속적인 글로벌 항공사의 수주도 많아지고 그리고 다양화되는 그런 구조로 갈 거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ASTG라는 아스트의 자회사가 있는데 하반기부터 생산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증가하는 하반기부터 다시 한번 주가가 랠리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가가 조정이 왔을 때 추가적인 매수를 고려하시는 방법도 괜찮을 거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500원에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목표가는 여전히 23,000원 정도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7,500원 정도까지 보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SK입니다. SK는 현재 269,000원 정도로 지금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주가가 다시 한번 우상향, 서서히 우상향 하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0.30%로 좀 그래도 강보합을 띄고 있는데요. 역시 SK 포인트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 자회사가 2조나 되는 그런 이익을 실현을 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성과 안정성이 높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안정성 면에서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또 지주회사 개편에 대한 어떤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매수 가격을 제가 26만원 정도로 일단 설정을 했고 목표 가격은 35만원 정도로 잡았지만 40만원에 육박하는 그런 가격도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은 그 아래인 한 25만 5천원 부근으로 박스권이 하단으로 뚫리게 되면 일시적인 매물이 출회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으로 일단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K는 이런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영호 DSP 한번 보겠습니다. 영호 DSP 보시면 역시 영호 DSP도 최근에 2분기에 어떤 단기 순손실이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잠시 추세를 돌리는 듯 했지만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OLED 산업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제 어떤 실제적인 면모를 잘 봐야 되는 것이 실제적인 면모를 잘 보면 그것이 투자 포인트의 어떤 기회가 또 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일단 영호 DSP는 일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공급보다 수요가 더 훨씬 더 많은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측에서 계속 이제 공급을 받고 있는데 사실 좀 원가 하락의 압력이라든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일은 많은데 직원 수가 적다 보니 항공 운임료를 통해서 물품을 배달하는 등 이런 기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서 단기 순손실로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펀더멘탈적으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유효하다. 그리고 OLED 산업은 시장과는 다르게 실제 업계를 접해본다면 굉장히 여전히 일이 많고 굉장히 수요가 넘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1, 2년 내까지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호 DSP도 우선은 지금은 수익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시장의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힘을 못 받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서서히 해소가 된다면 빠르게 주가가 올라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 보수적인 가이던스는 올해 2,500억 수준입니다. 매출액만 하지만 지금 시총이 787억까지 내려갔죠. 굉장히 저평가된 영역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도에서 일단은 다시 매수를 좀 실행하셔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 일단 본다고 가정을 한다면 일단 목표가는 한 12,000 정도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될 수 있으면 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호 DSP도 좀 중장기적인 전망에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제이준 코스메틱 한번 보겠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은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흐름이 양호합니다. 7,000원 이내까지는 뭐 보호예술 물량이 계속 좀 풀리는 그런 게 있어서 주가가 약세 조정을 많이 받았고 마지막이죠. 7월 28일 날 대규모 손절 물량,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때 털고 나갈 물량은 다 끝났다. 역시 그 다음 날부터 우상향하면서 지금 주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손절
폭이 컸을 때 투자 시점을 잡으면 굉장히 또 좋은 투자 시점이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 역시 11월에 중국 관군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빼빼로데이죠. 이때에 어떤 매출의 확대가 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오프라인의 어떤 매장이라든지 추가 이점이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최근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그 마술절이라고 해서 16일 날 중국 최대 역직구 쇼핑몰 티몰 글로벌에서 한국 마스크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스크팩 업체 2위를 차지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온라인 팀원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제 매출액의 어떤 증가는 뭐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좀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약 8,000원 정도까지는 적정 주가로 가야 된다. 올 17년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제이준 코스메틱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5번째는 톱텍을 한번 보겠습니다. 톱텍도 역시나 OLED의 산업 섹터입니다. 역시 이제 OLED의 어떤 우려감이 나오면서 최근에 고점을 찍고 7월 20일부터 현재 8월 초까지 8월 11일까지 주가가 좀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시 한번 지금 흐름을 조금 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아는 전망으로는 톱텍의 어떤 수주에 대한 물량이 지속적으로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 알고 있습니다. 역시 삼성과 그리고 뭐 LG 디스플레이도 15조 원 이상의 생산 시설을 또 투자를 준비를 또 하고 있죠. 시대 또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장비주의 어떤 모멘텀은 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다. 최근에 또 조정폭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톱텍이 OLED 장비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나노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노 사업이 굉장히 큰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어떤 매출 부분이 크게 좀 올라갈 수 있다. 하반기로 좀 갈수록 OLED 섹터도 조금씩 좋아질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대요. 특히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좀 더 좋을 것이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OLED 장비주도 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당장의 모멘텀은 아니지만 매력적인 가격대에서 또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거든요. 가격 전략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OLED에 대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여담이지만 제이스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이스텍을 보신다면 최근에 실적이 빅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17,000원까지 조정을 받았던 것이 현재 22,000원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 5일 만에 그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OLED 산업의 어떤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시 살아나는 흔적이 보인다면 주가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톱텍까지 이야기하면서 타 종목의 예시를 쉽게 또 들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180번님께서 요즘에 핫한 종목이죠. 포스코 36만 원의 비중이 절반입니다. 50%. 비중이 좀 높은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지문상 대리님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36만 원에 사셨으면 굉장히 오래 보유하셨던 것 같아요. 36만 원이면 최소 2014년도부터 이제 사셨던 것 같은데 10년을 거의. 네, 그렇죠.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제 포스코 개별 기업을 좀 보시기보다는 제가 그냥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달러 인덱스를 봐야 되거든요. 결국은 최근에 이제 차트 한번 좀 보여주시면 달러 인덱스 가격이 지금 거의 1년 동안 103.81에서 지금 92.18%까지 많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이게 뭐냐면 결국 시장이 안전자산 선호도가 낮아지면서 위험자산 선호도가 증가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이 나왔었던 거고 신흥국 증시가 그만큼 올라갔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시클리컬 업종들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미 연준 같은 경우가 더 이상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없고, 이제 올해 컨센서스는 사실은 종목을 보기보다는 이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그 글로벌 시황 자체를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시황 자체가
일단 금리 인상을 거의 확정이 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만 유지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더 이상의 이제 신흥국 증시라던가 아니면은 시클리컬 업종들의 상승단에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올해까지는 그 부분들은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번 방송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패시브 자금들이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나라에서 좀 움직일 경우에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올해까지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좀 올라오면 저는 그냥 3, 4년 기다리셨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들, 싼 종목들 넘쳐나거든요. 그러니까 싼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지만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고요. 이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손실이 줄어들었을 때 종목 교체를 한번 권장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053번님께서는 현대엘리베이터 62,200원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60%. 분석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송팀장님? 네, 상당히 이제 현대엘리베이터가 영업이익이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이제 그 시점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오히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이익이 일단 나왔으면 주가는 충분히 반등한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시점이 언제냐가 좀 중요하겠죠. 지금 이제 한번 그래서 이제 시기를 예측하려면 이제 기술적 분석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우선은 제가 차트를 한번 볼게요. 보면 현재 52,000원이죠. 52,000원이고 6만원대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했던 매물대가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이 부분이 강합니다. 쉽게 뚫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사실 주가가 지금부터 반등하신다 해도 원점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고, 하지만 이제 언제 올라올 것이냐가 문제인데, 현재는 거래량이 지금 고점 6만 원 초 부근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고 현재 횡보를 이제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어떤 세력의 어떤 매집 과정이라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거래가 굉장히 부족해서 아직까지 당분간의 상승 흐름이 나오기 힘들다고 일단은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조금 더의 어떤 하락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최저 가격이 한 36,000원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한 48,000원 부분까지는 한번 이 정도까지는 2차로, 왜냐하면 쌍바닥까지 주가가 오히려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거든요. 거기 밑으로 더 뺀 다음에 주가를 더 매집해서 올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외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지금부터 매수를 하시기엔 좀 위험하다 보시고, 좀 더 만약에 불안하시면 추가 매수를 어느 정도 조금 하신 다음에 46,000원까지도 보면서 또 물량을 매집할 그런 계획을 또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주가가 이제 이익이 좋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올라올 거라 봅니다. 하지만 한 6만원 초 부근까지 주가가 도달한다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옳은 전략이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상담 해주셨고요. 잠시 뒤에 종목 상담은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상 대리의 5종목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이번에? 일단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셀트리온 가지고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드린 이후부터 주가 움직임은 좀 좋게 올라가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임시주총이 딱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사실은 더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업 측면에서 보더라도 좋고, 그리고 이슈 측면으로 보더라도 수급상으로 좋다라는 부분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램시마가 레미케이드 점유율을 이미 넘긴 지는 오래됐고, 매출 증가율 부분으로 보더라도 거의 이제 2배 이상 램시마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미국 진출, 특히 이제 램시마 같은 경우는 시판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 시밀러가 차지하고 있는 어떠한 분위기라던가 그러한 어떤 심리적인 센티멘트가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뭐 미국 국회에서도 사실은 약가 인하에 대한 움직임이 이제 민주당 하원 위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 마지막으로 다음 달에 있을 임시수총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수급상 연간 한 1,300억 이상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사실은 혹자들은 그 삼성 바이오랑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은 삼성 바이오랑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삼성 바이오를 숏을 치지 셀트리온은 숏 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이전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 셀트리온은 오히려 더 오버슈팅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사실 뭐 11만 5천 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사셔도 무관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한 13만 원 정도, 손절가는 1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NC소프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 리니지엠이 그 서버 점검이 있었고 그 업데이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은연중에 저는 사실은 개인간 거래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안 된 것 같고, 올해 안으로는 아마도 개인간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동사의 리니지 M이 트래픽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최근에 사실은 게임 섹터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게임 섹터가 아무래도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도주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개별 장세 그리고 특히 중소형주가 가는 그러한 장세일 경우에는 오히려 게임 섹터가 조금은 쉬는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조정 구간에 놓였을 때는 NC소프트라던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W게임즈 같던가 이런 종목들은 조정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넷마블 게임즈가 이번에 지금 그 리니지 레볼루션 일본 오픈을 했는데 현재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NC소프트가 로열티 수익으로 받는 부분들도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이 회사는 2분기 쇼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쇼크 당일날 주가가 상승을 했다. 결국은 시장 참여자들은 3, 4분기 특히 하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는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좀 정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한솔케미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과산화수소 자회사 생산을 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고요. 투자 모멘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세정 부분 같은 경우들은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요소고, 그리고 한솔케미칼 자체적으로 삼성 반개 그룹이기 때문에 주요 이제 고객사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적 부분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장비 업체들보다는 좀 러프하게 잡는다고 할 경우 그 주가에 대한 실적 변동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굉장히 좀 플랫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에 그 CLSA에서 한솔케미칼 추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오픈은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CLSA에서 레포트가 나왔고, 내용 자체적으로는 보더라도 결국은 그 과산화수소 쇼티지 발생됨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이 업사이드로 굉장히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은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 진입 가격은 사실은 목표 주가는 한 82,000원 정도는 보지만 현재 주가가 사실 차트로 보면은 굉장히 그냥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저점을 올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사실 저점을 올리고 있는 초기 진입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82,000원, 손절가는 6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넷마블 게임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상장 초기에 어떤 그 게임 섹터 나름의 갖고 있는 그런 버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W게임즈 같은 경우도 이제 공모가가 68,000원이었는데 3만원까지 떨어졌었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비교 기업 피어를 본다 하더라도 뭐 텐센트, 네지즈 이런 그런 약간 버블 아닌 상장 버블이 꼈었던 부분인데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기대했었던 리니지 IP를 통해서 리니지 레볼루션이 현지화 작업을 거쳤고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오픈이 됐었고 이제 바로 차근차근 이제 인스톨 기준으로 1위를 찍고 그 다음 날 바로 수익 기준으로 1위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1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일본 시장은 어찌됐든 간에 가챠 시스템이 유효하고 그리고 카드 시스템이 유효하기 때문에 MMO가 성공을 하냐 안 하냐 다들 조금 약간 반신반의는 했지만 일정 부분 넷마블 게임즈에서 MMO를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여전히 그 모멘텀으로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넷마블 게임즈는 NC소프트랑 달리 NC소프트는 사실은 그 PC IP만 가지고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고 넷마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게임 제품 포트폴리오가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 제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더라도 넷마블 게임즈는 좀 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다는 이제 일단 오늘 사실 뉴스가 하나가 나왔는데 뭐 주가를 좀 올리려는 뉴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에 이제 현대페이랑 모다가 본업을 하고 있는 IoT랑 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좀 활성화시킨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현대페이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정대선 사장이 이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대그룹 안에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는 좀 유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지금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그 자회사 파티게임즈 인수 비용이 좀 과도하게 진행이 되면서 영업이익 단에서는 좀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3분기부터는 본업도 본업이지만 자회사도 좀 턴어라운드가 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하반기에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좀 짧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서 송동현 팀장님 5종목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오팜 우선 보겠습니다. 예. 네오팜 주가가 그렇게 좀 역시나 좀 별다른 모멘텀 없이 흘러가고 있고요. 이제 포인트는 이제 가볍게 뭐 하반기로 갈수록 성수기다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떤 이익의 어떤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어떤 중국의 어떤 진출이 된다면 매출이 좀 파격적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네오팜을 일단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7번째 슈프리마 한번 보겠습니다.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갤럭시 노트 8이 나오면서 같이 좀 휴대폰 부품주들이 조금씩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예. 역시 바이오사인의 어떤 초소형 센서 부분이 경쟁력을 갖추고 계속 그 부분이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8번째 코리아 FT 한번 보겠습니다. 코리아 FT는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신규 종목으로 갖고 왔는데요. 네. 오늘 주가 많이 빠졌죠. 지금 4% 정도 빠졌고, 이 부분이 저는 이제 투자의 어떤 기회가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명해 드리면 간단하게. 자, 여기 이날이 8월 초인가요? 7월 11일 날 일단 좀 거래가 터졌고, 이 부분에서 지금 별다른 이제 거래량이 출회가 안 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조금 개인 물량을 정리한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변동성을 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자율주행의 어떤 센서 칩을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중소형 중에 하나고, 그리고 굉장히 또 매출액도 괜찮게 나오면서 좀 이제 재무 비율도 좋은 그런 회사라고 이제 관심을 두면 될 것 같고 자율주행 이슈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코리아 FT 가격도 괜찮고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째는 태고사이언스 한번 보겠습니다. 태고사이언스 드디어 이제 조금 박스권을 뚫고 강하게 위로 치고 가고 정배열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계속 이대로 쭉쭉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해도 무방하시고 TPX 105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로보틱스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로보틱스 역시 지주회사 관련된 관점이고요. 좀 차트를 보니까 어제 저점보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을 좀 틀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률의 계속적인 확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로보틱스 이익률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로보틱스까지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3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이 조금 빠듯해서 바로 예상체결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369.86포인트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 이대로 가면 2370선 회복을 하느냐, 이 부분이 오늘의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장 마감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죠. 일중 흐름 보시면 장 후반에 좀 강하게라고 표현하기는 지수가 좀 상승폭이 적긴 한데 그래프상으로 보면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370 가까운 수준까지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를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기관의 매수 물량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1608억 원까지 기관이 매수 물량을 늘렸는데 팔고 있던 금융투자도 지금 115억 원 지금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투신이 577억 원 매수합니다. 연기금도 311억 원 비교적 강하게 오늘 시장에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 돌린 외국인이 오늘 853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도 853억 원 동일하게 두 주체가 매도로 거래소 시장을 대응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상승 반전했고요. SK하이닉스도 상승폭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삼성전자 230만 원 회복, SK하이닉스도 68,400원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1,000원의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도 하락 반전한 이후에 지금 상승 반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자, 6위부터 10위는 어떨까요? 한국전력 약보합입니다. LG화학 상승폭 여전합니다. 상승폭이 3%대에서 2%대로 소폭 하락하긴 했고요. 네이버, 신한제주 지금 0.77%, 0.19% 하락하고 삼성물산은 오늘 보합으로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은 655포인트 선에서 오늘 마무리가 예상이 됩니다. 0.2% 정도 상승 마감이고요. 상승폭 많이 미미해졌습니다. 일중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중으로 보시면 657포인트 고점이고요. 고점 대비해서 한 2포인트 정도 내려왔습니다. 오늘 고점 저점 코스닥 지수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고요. 온종일 상승 권역에서 움직이고 있긴 한 코스닥 지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들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이 오락가락합니다. 조금 전 시간에는 30분 전쯤에는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매수합니다. 매수 물량이 크진 않고요. 39억 원 정도 소폭 매수합니다. 기관은 여전히 243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은 278억 원 순 매수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를 이어갑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약보합권 전환이 됐네요. 11만 5,300원, 300원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강보합권 50원 정도 소폭 상승에 그칩니다. 메디톡스 약보합에서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고요. CJENM 약보합입니다. 휴젤은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3,500원 정도 하락 이어가는 수준입니다. 6위부터 10위 마지막으로 체크해보도록 하죠. 로엠부터 SK머티리얼즈까지 하락하는데 특히나 전일까지 강한 상승 이어가던 특히나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던 바이로메드가 오늘 차익 실험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됩니다. 3,900원 하락하면서 3.1% 비교적 큰 하락폭이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주체들은 전체적으로 1% 안팎의 하락을 보입니다. 포스코 캠텍만이 오늘 급등이 나오는데요. 포스코 캠텍 3만원 뚫고 올라가서 오늘 장중에 7, 8% 상승까지 나왔는데 자동차 관련주들 오늘 중국 관련 이슈 나오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자, 수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정리하기 전에 오늘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짧게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문상 대리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은 사실 조금은 주도주들이 좀 쉬고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일단은 좀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최근에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들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퀀텀 이제 다시 재임상이 들어갔던 부분들도 있고 하반기 좀 모멘텀이 있는 그런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들이 단기적으로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는 또 IT 종목군들이 조금 쉬고 가고 있는 타이밍에서 좀 눌림목 구간에 다시 한번 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자체가 좀 안정
치명적인 기로에 놓여 있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뭐 그냥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동현 팀장의 이야기도 살짝 들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 뭐 양시장 다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그래도 다행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특별한 일은 없이 그냥 무난하게 뭐 장을 마쳤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시 북한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조금 막히면서 쉽게 조금 2380선을 뚫지 못하는 좀 저항선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요즘에는 또 수급이 이제 코스닥으로 많이 좀 매기가 몰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특히 지금 요즘에 제약바이오 섹터 분위기가 좋은데 이 부분으로 당분간 코스닥의 흐름은 유지될 것이라 보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는 당분간 좀 작은 밴드 내에서, 작은 범위 안에서 좀 횡보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제 9월부터는 또 다양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좀 관망세를 보일 확률이 일단 높고, 다시 한번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내일 또 중요한 경기 지표들이 많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감지수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2% 상승한 2372.29포인트로 긍정적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 마지막 부분에서 강한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기관의 강한 매수가 들어왔네요. 자,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0.16% 상승하면서 655포인트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떨까요? 원달러 환율은 1124원 2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2원 20전 정도 하락 마감이 됐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오늘 장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함께하신 라이브 매매타임에 그동안 나왔던 종목들 수익률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동부증권 범어지점의 김치균대리 고려아연 지금 6.8% 수익 국면에 들어와 있고요. 동부증권 범어지점의 김치균대리 같은 분이죠. 동화기업 5.9%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오늘 11시 기준 수익률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웅 대리 YMC가 지금 8월 24일 목요일에 매수했는데 5.2%의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로 갑니다. 이성웅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YMC 종목 지금 수익률 5.2% 단기간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운영할까요, 앞으로?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자체가 주도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일단 중소형 IT 쪽으로 수급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 내용은 기존에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수급 흐름 보면은 외국인 기관 통신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1차적으로 긍정적이게 흘러가고 있고, 최근에 시장 주도주가 아직도 IT 쪽으로 수급이 쏠려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러면 언제 매도할지 그 여부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위로 수익을 열어두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 아무래도 현재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수주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위로 수익을 열고 지속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내일의 일정 그리고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내일의 전략들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분들께 한 분 한 분 좀 짧게 한번 여쭤볼 건데요. 지문상 대리님부터 가볼까요? 네, 일단 오늘 아시아 증시 마감된 부분들 보면 네. 대부분이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뭐 올해 하반기까지는 사실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면서 뭐 통화 가치가 그렇게 크게 뭐 달러가 급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전체적인 부분을 봐서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주도주들이 조금 쉬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주, 특히 이제 코스닥 종목군들 중에 과대낙폭됐었던 업종인 이제 헬스케어 업종들이 굉장히 좀 많이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은 이러한 부분들 좀 쫓아가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좀 하반기 증시 같은 경우는 뭐 EPS 상향치되는 섹터들은 화학이랑 헬스케어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위주로 좀 쫓아가시면 좀 단기적으로도 좀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동현 팀장은 어떻게 내일장 전략을 주실지 궁금하네요. 내일 어떻게 갈까요? 네, 우선은 이제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소위 심리 지수가 좀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좀 펀더멘털적으로도 미국의 어떤 증시 자체는 아직 별 문제가 없다는 거고, 근데 또 금요일 날 또 중요한 뭐 고용 지표라든지 ISM 제조업 지수 등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코스피는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하는 것을 보고 물론 좋게 나올 것으로 보지만 그거에 따라서 대형주들이 좀 다시 한번 움직일 거라고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역시 이제 지금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리스크, SK하이닉스도 뭐 도시바 인수 실패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안 나오면서 코스닥 쪽으로 순간적으로 매기가 몰리고 있는데, 역시나 좀 실적 상향이 되거나 그리고 기대가 되는 분야 쪽으로 좀 수급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바이오 섹터 쪽으로 이제 수급이 계속 몰리고 있고, 지속적으로 조금씩 당분간은 주목을 해봐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OLED도 분야가 많지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OLED 장비주가 이제 좀 더 수급이 좋았고, OLED 소재 쪽이 또 계속적으로 수급이 좋습니다. SK, 코오롱, PI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신고가죠. FCB에 대한 수요도 증가, 휴대폰, 신규 스마트폰에 대한 쓸 수도 있고, OLED 소재 쪽으로도 엮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OLED 소재 장비주, 휴대폰 부품주 등으로 지금 현재 수급을 쏠리고 있고, 오늘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또 KMW라든지 기가레인 등 5G 관련한 회사들도 주가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좀 탄력성이 높은 분야로 종목으로 코스닥은 역시나 움직일 것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섹터 쪽으로 한번 단기적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단기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지켜볼 만한 종목들 한 종목 정도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문상 대리부터 들어볼까요? 네, 셀트리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본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단기간 코스닥 종목군들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 안에서 이 바이오 SK 업종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은 사실 이제 셀트리온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셀트리온 자체 본업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그러한 임시주총 관련된 부분들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이너스 한 0.8%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한 12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단기적인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차트적으로 좀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요인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쯤에는 한번 좀 눌림목 구간대 한번 좀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내일 눌림목이 나온 다음에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전략을 주셨고요. 송동현 팀장은 어떤 종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저는 오늘 이제 KMW를 조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KMW를 한번 보시면 이게 회사가 5G 정책 최대 네트워크 관련된 수혜주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올해 기대감으로 현재 주가가 18,000원까지 찍고 현재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내년도 되면 매출이 더 크게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더 기대되는 종목이고 17년도에 또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7월 20일입니다. 네. 이때 대규모의 매도량이 나온 이후로 주가가 이평선을 깨면서 깨면서 하지만 저점을 유지를 하죠. 요즘에는 이제 이평선 깨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평선 꺾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손절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다시 들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깨지면서 당연히 매도량이 많이 출회가 됐고 잠시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주목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 흐름이 좋은데 오늘 8%나 물론 올랐지만 당분간의 어떤 상승 기조는 좀 이어질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은 그런 기업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KMW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지문상대리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 송동현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